특히 자가 진단 도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떠 있다 보니까 그냥 나 공황장애가 많네, 나 ADHD야, 뭐 마치 좀 자랑하듯이 말하는 분들도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약간 약간 트렌드?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ADHD나 공황장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좀 멋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일종의 트렌드화인데 그렇게 되면 진짜 환자가 숨어버려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교수님, 요즘에는 ADHD가 아닌데도 자신을 ADHD라고 말하는 패션 ADHD가 유행이라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패션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뭐 그냥 본인이 의학 박사인 거지 뭐. 우리 엄마들도 많이 그랬어. 나 우울증이야, 나 갱년기야. 그거랑 좀 비슷한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에요.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나 ADHD야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자가 진단 도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는 안 갔어. 그리고 상담도 안 했는데 본인 증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나 공황장애가 많네, 나 공황이 있어, 나 ADHD야, 마치 좀 자랑하듯이 말하는 분들도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공황장애, 어떨 땐 ADHD, 어쩔 땐 갱년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을 패션 ADHD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나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네. 내가 게으른 건가? 아니면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머리가 나쁜 건가? 이런 거가 되게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 사람이 저 한창수 마음정비사가 얘기를 했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집중 못하는 건 딱 ADHD네 라고 생각을 하면 묘하게 안도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진단명을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책임은 내가 아니고, 내가 게으른 게 아니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가 아니라 ADHD 때문이니까 일종의 내 책임을 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에 어떤 이름이 붙으면 나한테 던지는 욕, 일종의 자기 비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비난이 감소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종의 공감과 소속감 욕구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도 ADHD야. 상담실 갔다 왔더니 ADHD래 라고 하면 비슷한 고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커뮤니티에 소속될 수 있어요. 직장에도 비슷한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데도 낄 수가 있고, 뭐 인터넷 동호회나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데도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마치 야 너도? 하는 집단 심리인 거예요. SNS에서 보면 ADHD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많이 인기를 끄는 경우들이 종종 보는데 그분들이 다 ADHD고 그분들이 다 약을 먹겠어요? 이게 뭔가 공감을 느끼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는 일종의 집단 심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일종의 면죄부 심리입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ADHD 진단 때문인 거지 내 잘못은 아닌 거죠. 이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겨내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낫진 않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면죄부를 나 스스로한테 그냥 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난 우울증이라 아무것도 못해. 난 우울증이라 직장도 나갈 수가 없어. 나는 ADHD라 집중력이 떨어졌어. 내가 성적이 나쁜 건 당연한 거야. 이걸 내가 세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사자가 치료 기회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게 패션 ADHD라는 말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약간 트렌드?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ADHD나 공황장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면 왠지 좀 멋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일종의 트렌드화인데 그렇게 되면 진짜 환자가 숨어버려요. 진짜 환자들은
쟤네들은 진짜 환자가 어떤 줄 잘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패션 ADHD가 많아질수록 진짜 ADHD들은 꾀병 취급을 받을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의학질환 중에서요,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당뇨병, 이건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의사랑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 어지럼증, 혈관 문제, 이거 다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검사. 근데 이 심리적인 문제, 병까지는 아니어도 심리적인 문제는 이 자기 진단 도구라는 게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과 전문의, 뭐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전문가들이 각 영역, 각 질환별로, 각 문제별로 전문가들이 뾰족하게 있는데 인터넷만 뒤지면 뭐 성격도 검사할 수 있어, 우울증도 검사할 수 있어, 이래서 그런지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너무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려버리지는 않는지. 전문가와 초심자의 차이는 뭘까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 어디까지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전문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경증 진료와 중증 진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개인 병원을 하시는 감기 치료를 하거나 목감기 정도만 보는 전문 개인 병원 선생님들 다 전문의 트레이닝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큰 수술 할 줄 알고요. 중환자 치료, 중증 외상 치료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 병원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분들은 뭘 할 줄 아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개인 병원에서 진료하고 여기부터는 중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큰 의료기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 혼자 그거를 나 스스로 하게 되면 그 구분점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정말 큰 합병증이 생길 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션 ADHD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적인 대화 패턴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상 입에 붙은 말이 있죠. 나 ADHD인 것 같아. 오늘도 폰만 30분 그냥 쇼츠 계속 남겼네. 사실은 그게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산만함인데 진단명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진단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다가 실패하면 나 이거 ADHD라서 어쩔 수가 없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로 끝날 게 아니라 잠용종 맞춰서 아침 일어나는 시간 정해놓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알람 울리게 설정을 해놓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문제인데 나 이게 ADHD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니까 행동 변화를 하는 시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단은 받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그냥 찾아본 것만 가지고 자가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한테 그냥 한계를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패션 ADHD들은요. 그러니까 나 ADHD야 라는 거를 간판을 딱 그 목에 거는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좋은 거 재미있는 거 할 때는 안 나타나. 그냥 지루하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또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또 바로 ADHD라고 한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도파민 나오는 데서만 살아.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ADHD들은요. 진단 기준상 아동기 때 시작이 돼요. 12세 이전에 시작이 돼서 여러 환경, 학교, 학원 또는 운동장, 친구 관계, 집안에서 여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짜 ADHD로 진단받는 분들은요.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정말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인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ADHD는요. 실수하고 막 충동적으로 막 잘못하는 거 이거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진짜 ADHD들은요. 학업 또는 직장 또는 인간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투에서 느낄 수 있는 패션 ADHD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패션 ADHD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ADHD 기질이 있어서 이런 건 잘 못해. 재미없는 건 잘 못해. 쉽게 말하면 선택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진짜 ADHD는요. 진짜 하고 싶은데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고 싶어서 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 기능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거든요. 패션 ADHD는 거기다가 전문 용어까지 몇 개 씁니다. 그러면 아주 딱이죠. 교수님, 패션 ADHD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실제로 ADHD가 있는데도 진단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진단하고 진단 내리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괜히 커피만 많이 먹고 카페인 농도 높은 것만 먹으면서 참지 마시고 간단하게 자가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 적어도 2-3개 이상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상담을 꼭 하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다. 시작은 잘해. 막 동시에 여러 개 해. 끝맺음을 못해. 심한 사람은요. 게임도 뭐 여러 개 열어놓고 동시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 자리에 지키기가 힘들어요. 진짜 ADHD 진단을 받는 초등학생들 중에 보면 1학년, 2학년인데 수업 내내 앞줄에서 뒷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일어나고 뒤척이는 거죠. 친구들 중에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수업 시간에 막 일어나서 서서 강의 듣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자리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시를 끝까지 듣기가 어려워요. 윗사람이 아니면 선배가 자 정민 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말하는 중간에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네 번째 특징입니다. 물건을 자주 잊어버려요. 차 열쇠, 지갑, 핸드폰, 볼펜, 그중에서 특히 볼펜 같은 거 맨날 잊어버려. 맨날 바뀌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각도 잘하고요. 결석도 잘해. 그리고 30분, 5분 이거 차이가 사실 사람 몸에 좀 배어 있는데 30분을 5분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고 5분을 30분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여섯 번째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감정 기복이 몹시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 감정이 막 업되기도 하고 막 깔아앉기도 해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 체크리스트는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거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 혹시 ADHD 하고 끝내지 마시고 상담실 또는 마음정비소에 가서 꼭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미래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관리하겠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마음정비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려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